부동산 규제 보면 답 나오잖아요. 네. 집값 오를 때 항상 뭐 강남부터 순서가 강남부터 외곽에서 지방까지 가잖아요. 네. 풀어줄 때는 네, 반대로 풀잖아요. 반대로 풀잖아요. 끝까지 안 똑같은 풀잖아요. 거잖아요. 강남 저수지 물이 마르면 네. 정부가 이제 강남 조정 대상지역 풉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바닥의 시그널 중에 또 하나다. 네,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지금 집값 동향과 내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래간만인가요? 저는 자주 나오는 것 같은 단골입니다. 유튜브 쪽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막 나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요즘에 또 그 사이에 또 바뀐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죠.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많이 바뀌었죠. 어젠가 잠깐 막 기사 떴다가 지금 또 사실 무근입니다 했던 게 그 취득세 중과를 좀 이제 사실 무근인가요? 원상복구하겠다. 저는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사들이 막 떠가지고 이제 바꾸나 했는데 오늘 판금이가 나왔어요. 아직은 고민 중이다. 약간 그 이야기는 간복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네네. 그런 거니까 아마 네. 조만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네. 내에. 그러면은 이 반대로 이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거를 풀려고 하는 그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집값 떨어지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 메커니즘은 단순하잖아요. 네. 집값 오르면 오버슈팅 되면 규제하고요. 네. 집값 떨어지면 규제 풉니다. 네. 단순히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50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도 지극히 충실하게 그 메커니즘,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을 따라가고 있고요. 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수가 집권하면 풀어주고 진보가 하면은 뭐 묻고 전혀 거짓말이고요. 제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제가 네. 대통령이었더라도 아마 저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더 강한 규제를 하죠. 왜? 집값 잡아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집값 떨어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떨어질 때가 더 문제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소비도 감소하죠. 세수도 감소하죠. 내수 경제 침체하죠. 최근에 이사 안 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가구 업체들, 가전 업체들 다들 주초상 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뭐 다들 인테리어 힘드니까. 당연하고 1층 부동산들 거의 폐업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규제 지역은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규제 지역은 풀어주는데 한계가 있는 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울도 풀리겠지만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네. 조금 완화가 되는 거죠. 2주택까지는 봐주는 거지만 네.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 네. 풀린 지역에서 네. 안 풀리면 2주택이 8%, 3주택이 12%니까 네. 취득세 부담스럽거든요. 네. 사실 이 취득세라는 게 뭐 살 때 내는 거긴 하지만 네. 한 번이라고 하기에는 13점 몇 프로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이 지방세까지 하면 내는 거 아니냐. 13%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내고 과연 하락기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10% 사죠. 손해 보고 사는 거니까. 물론 다주택자들이 이제 대상이긴 한데 네. 지금 분위기상 다주택자들이 사지 않으면 주택 시장이 반전 반등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정부도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당근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게 네. 실수요자들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은 실수요자들은 지금 분위기상 거의 안 삽니다. 둔촌주공 네. 보셨죠? 네. 예상외로. 네. 저는 그래도 한 10대 1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 입지에 네. 그 정도 가격 경쟁력이면 10대 1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주변 아시는 분들한테 청약하라. 돈이 없으면 59. 네. 돈 돈 있으면 많으면 84A. 84. 그보다 A 타입이 좀 좋으니까 하라고 네. 했는데 욕 엄청 먹었습니다. 청약 결과 나오고 네가 뭐냐 왜 하라고 했냐. 네. 뭐 청약은 했는데 네. 깨야 되는 거 아니냐. 당첨이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재당첨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뚫고 불안감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 불안감이 그 정도로 큽니다. 왜? 네.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마 10대 1 정도 나왔으면 네. 그래 너 말 듣길 잘했다. 괜찮아.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데 뭐 뚜껑 열어보니까 1순위가 4.7대 1 평균이 네. 그렇고요. 84 2타입은 뭐 2점 몇 대 1 네. 나오니까 야 판단 미스했다. 나 물렸나? 물리기 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계약 포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실수요자들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사실 둔촌주공 좋잖아요. 저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기회에 당첨되신 분들은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만 잘 넘어가면은 우리 레미안 퍼스티지 기억나잖아요. 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2008년도인가 일반 분양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네. 시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3.3제곱미터당 평당 3천만 원 정도 네. 일반 분양을 했거든요. 그때 가격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네.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후배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친 거 아니야? 저도 막 동조를 했죠. 그래 부동산 시장이 미친 것 같다. 뭐 3천만 원이 말이 되는 소리냐. 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미쳤더라고요. 네. 그때 잡았어야 평당 되는데. 1억하고. 평당 3천이면 거저죠. 10억이잖아요. 네. 10억 11억인데 지금 둔촌이 3,890만 원인데 네. 에미안 퍼스티지가 그거보다 저렴했는데 10년 전에 그걸 보면 괜찮은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기본 입지가 좋고 교육 교통, 네.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성공한다. 혹시라도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네. 저는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를 풀어주면 들어갈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들도 네. 뭐 살 수 있는데 네. 안 사잖아요. 네.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고 막 하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들어가나요? 쉽게 안 들어가죠. 네. 쉽게는 안 들어가는데 네. 이런 게 족쇄가 하나씩 풀려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 풀어서 거래가 늘어나고 네. 주택 시장이 반등이 되면 정부가 무슨 고민하겠냐고요. 네. 아무 고민이 없죠. 네. 수많은 족쇄 중에 하나고요. 지금 풀어야 될 게 많아요. 네. 임대사업자 제도도 이제 개편을 해서 네. 종부세도 사실은 뭐 무력화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네. 종부세 족쇄도 좀 풀어줘야 되고요. 네. 취득세도 풀어줘야 되고 다주택자들은 투자를 많이 해봤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 지금이 어려워도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네.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타이밍이라고 볼 때는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실수요자들은 더 늦어요. 다주택자들보다 늦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설사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또는 네. 인하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음. 13몇 프로 내고 취득세 내고 종부세 두들겨 맞고 네.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종부세는 잠정 합의안 좀 나왔거든요. 네네 나왔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 그거 가지고 생색 내지 마라. 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6억이었잖아요. 6억을 이제 9억으로 네. 과세 표준 기준을 9억으로 해줬고 1주택 1세대 1주택자들은 9억에서 11억을 했다가 이제 12억으로 12억 해줬죠. 해주고. 그리고 2주택자들 빼주고. 이제 앞으로 2주택자들은 1주택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결과다. 왜 2주택이 무슨 투기냐. 네. 3주택은 오케이. 인정해주겠다. 네. 집 하나 있는데 집 하나 있으면 인플레이션 방어하는 거잖아요. 네. 집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부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내 노후라든지 자녀 내 인생을 생각하면 한 채는 더 살 수 있는 거고요. 네. 갈아타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2주택을 투기라고 한다면 거주 집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주택까지는 저는 당연하라고 보고 네. 아까 과세 표준도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사실 저는 불만이거든요. 네. 이게 언제적 기준이에요? 6억? 아, 6억이 언제적 6억? 네. 아, 노무현 정부 때 6억이잖아요. 옛날에 그 6억은 정말 그 강남이 뭐 아파트 10억 안 하고 막 이럴 때. 그렇죠. 네. 마포가 뭐 5억 하던 네. 시절에 6억이면 마포 네, 아파트 네.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네. 보면 6억이 12억이 네. 저는 15억 가야 된다고 보죠. 집값이 3배 정도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네. 서울 아파트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개정하잖아요. 또 언제 바뀔까요? 한번 이렇게 픽스하면 또 10년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줘도 됐다. 하지만 이거라도 풀린 게 어디냐. 네. 그래서 당연히 풀어야 될 게 풀렸다.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가격이 또 막 더 내려가면 나는 이제 살려고 하는데 네. 정부가 막 계속 가격이 안 내려가게 막 부양하려고 규제를 푸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있는데 물론 뭐 그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집값이 올랐는 게 언제 얼마인데 네. 2배, 3배 올라놓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지역들은 뭐 20, 30% 정도 네.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문제냐.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네, 네. 얘기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연착륙이 중요하거든요. 네. 조정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안 올랐어야 되고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안 올랐어야 되는데 일단 올랐잖아요. 문제는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락하면 그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올까?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죠. 폭락하게 되면 전세도 최근에 네. 이제 뭐 역전세나 깡통전세 생기는데 집값이 1년 만에 50% 60% 떨어졌다. 네. 전세금 못 받잖아요. 그렇죠. 국민 자산이 반이 날아가는 거니까. 반도 날아가고 네. 소비 침체에 네. 뭐 거의 IMF급 경제 위기가 오는 거고요. 은행들 뭐, LTV 이하로 그렇죠.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은행들 어떡할 거야 부실은. 그래서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떨어지더라도 좀 천천히 조정이 돼야 되고 네.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100%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2배 정도 올랐다면 다시 원래 자리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네. 때는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떨어지면 저는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원상 회복해야 돼라고 네. 하면 원상 회복하면 살까요? 1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으로 갔어요. 네. 다시 원상 회복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10억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 마음이 더 떨어질 거야. 음. 기다려야 돼. 8억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10억이 가면 8억대 샀어야 돼. 네. 라는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제가 쭉 지켜봐 왔는데요. 떨어질 때 집 사는 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그런 네. 논리면 2012년도 서울 어려웠을 때 네. 잠실주공 5단지가 뭐 8억 몇천 했을 때 네. 그때 왜 다들 안 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되고요. 네. 우리 사실 경제도 좀 버텨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네. 아니더라도 맥스 한 30에서 50%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 떨어지면 저는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고점 대비 한 네, 30%에서 그쵸, 그쵸. 50% 정도면은 네. 뭐 사도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 얘기신 물론 거죠.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100% 미래는 모르니까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지 나는 완전히 뭐 원상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하면 계속 무주택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요즘에 그 가장 그래도 상단에 있는 최상급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 쪽 뭐 반포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 규제 보면 답 나오잖아요. 네. 집값 오를 때 항상 뭐 강남 순서가 강남부터 외곽에서 지방까지 가잖아요. 네. 풀어줄 때는 네, 반대로 풀잖아요. 반대로 풀잖아요. 끝까지 안 똑같은 풀잖아요. 거잖아요. 정부 정책은요 부동산 시장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네. 경기도 4곳 남았잖아요. 과천하고 뭐 하남, 광명, 네. 성남 2곳, 네. 서울. 네. 이제 다음 순서는 경기도 내고 풀고요. 다 풀고. 서울 외곽 지역 풀고요. 이렇게 좁혀갈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강남이니까 강남 저수지 물이 마르면 네. 정부가 이제 강남 조정 대상 지역 풉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바닥의 시그널 중에 또 하나다. 그래서 이런 바닥의 시그널을 우리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본다면 우리 네. 매수 타이밍 잡는데 저는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다주택자 규제가 이제 종부세나 뭐 네. 요번에 뭐 15억 초과 대출도 좀 풀어주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도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강남 쪽으로 다주택자들이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뭐 서울 외곽이나 뭐 경기도권 쪽을 더 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좀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이게 풀어준다고 해서 바로 반응은 하진 않거든요. 네. 우리 집값 오를 때도 네. 규제하면은 반응이 바로바로 왔나요? 우리 항상 외국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반응이냐면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얼마나 어려우면 규제를 풀어줄까?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왜? 네. 너 더 꺼낼 거잖아. 지금 이거는 내가 만족할 것 같아? 더 풀어. 취득세도 옛날처럼? 풀고 취득세 면제해주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화끈하게 해주고 네. 강남도 조정 대상 지역 풀어. 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그때까지는 기다리겠죠. 음.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져야만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 거고요. 네.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고점 대비 30% 이상 좀 하락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움직여 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제 뭐 아마 내일 모레 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새벽이었나? 뭐 물가지수도 뭐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다고 네. 예상치보다 좀 낮다고 바로 주가가 막 반등하고 막 그러는데 주식은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금리의 상단이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얼마 좀 안 있는 남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이번에 제 생각에 0.5 정도 네. 올릴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올려야 한 0.25나 0.5 네. 정도 네. 그 정도 올리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올려도 뭐 미국이 한 5%까지 갈 것 같고요. 네. 많이 올려도 네. 우리는 뭐 그거보다 1% 정도 더 낮게 그래서 4%에서 3.75 정도 보고 네.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 네. 안 남았어요. 네. 긴 터널이 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불안감 가지지 마시고 음.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자 금리 인상이 멈추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멈춰서 이제 또 유지 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내리진 않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멈추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멈출 2, 것 3월에는 같고 멈출 것 같고. 네. 유지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네. 인하가 언제로 돌아서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6개월에 갈지 1년에 갈지에 네.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대출이자 부담은 이제 한 내년 한 2, 3월 정도면 맥스 최고치 찍을 것 같고 네. 인하로 돌아서는 게 언제냐.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자 내는 것 좀 감당하면서 버텨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 사이에 규제는 또 풀렸는데 대출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다주택자나 이런 뭐 1주택자 분들이 섣불리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을 근데 상황이라고 조금씩 봐야 분위기에 따라서 될까요? 네. 항상 오를 때도 그런데 오를 때도 이렇게 쭉 오르지 않잖아요.
먼저 그렇죠. 뭐 조금씩. 선구자들이 들어오고 네, 네. 그러다가 좀 주춤하다가 또 오르고 내릴 때도 그렇거든요. 먼저 선구자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멈출 때 네. 이제 분명히 미국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그널을 준단 이제 말이에요. 파월이. 멈춘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당분간은 올리지 않을게라는 신호가 나오면 선구자들이 1차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바로 대세 상승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흐름이 이제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리가 멈출 때 한번 들어오고요. 인하로 돌았을 때 들어오고 물론 그 사이에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게 우리 바닥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다음 산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또 다음 산으로 가니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라고 하지 말고 아니 흐름이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려 보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어. 더 떨어지면 규제도 더 풀릴 거야. 금리 멈추고 하면 그 시기는 우리가 모르죠.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뭐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바닥의 시그널들이 나오잖아요. 강남의 규제 지역 풀고 네.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빠질 수도 있고 또 미분양도 막 증가하겠죠. 네. 어렵게 되면 그리고 막 최악의 경우는 막 패닉 셀링 현상도 생겨서 투매로 던지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기다려도 되고요. 네. 나는 꼭 집을 마련해야 되고 하는 분들이라면 또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부모님 봉양, 뭐 어쩔 수 없이 자녀 사야 교육. 되는 분들. 아빠가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으니까 너 좀 기다려봐. 한 5년 후에 아빠가 집 사서 너 좋은 학군으로 이사시켜줄게. 애는 이미 다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잖아. 네. 아버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타이밍 보고 봉양할게요. 아버지 안 기다려주시잖아요. 네.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좀 더 약간 그 너무 바닥까지는 가지 마시고 미리 좀 움직이셔도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기다린 분들이라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되고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정치 평론가한테 여쭤봐야 될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이 다주택자 규제가 사실 다 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종부세는 뭐 일부 완화에 합의를 하긴 했지만 정부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취득세 같은 것들도 지금 뭐 법 개정해야죠. 다 법 개정해야 되는데 또 지자체들도 의견도 모아보고 하려면 이게 또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대표님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어느 정도쯤에는 그래도 뭔가 좀 이 풀리려고 할 것 같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지금 다주택자나 이제 투자자 하던 분들이 네. 취득세 풀어주고 종부세 좀 풀어주면 지금 많이 하락한데 가서 갈 수 좀 있죠.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 하락하느냐의 문제지. 네. 사실 제가 아까 30에서 50%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지역에서 30% 정도 또는 그 네. 이상 떨어진 지역들은 저는 네.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 지금 여건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적어도 2023년에는 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금리도 답이 나오고요. 네. 아까 다주택자 규제도 답이 나오는 게 2024년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표를 얻어서 네. 내가 공천을 받고 네. 내가 당첨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당선이 안 되면 남이 잘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네. 아무리 야당이라도 네. 계속 반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분위기는 조성이 돼야죠. 네. 집값이 올라가는데 풀어주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깡통 전세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저는 야당 또 어느 정도까지는 좀 협조해 주지 않을까.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2023년 안에 답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쯤에 어느 정도 금리가 좀 멈추고 반등이 오지 않으면 거래량에 뭐 증가가 없으면 조금씩 좀 풀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당연하고요. 네. 조금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반등이 네. 있으면 정부가 속도 조절하지 다시 규제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졌다가 뭐 8억 5천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관망을 하겠죠. 네. 관망하다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또 8억 7억 5천 가면 정부가 또 다시 카드를 꺼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요즘 전세가도 막 빠지고 있는데 그럼 큰일이죠. 이거는 결국에 그 변동금리인 전세 대출 때문이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지금 전세가 사실은 더 걱정이에요. 최근에 6%막 넘게 받더라고요. 그 전세 대출 금리가. 금리도 미쳤고요. 네.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네. 저는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간 변동률을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네.
까지 갔거든요. 마이너스 1%면은요 주간이에요. 주간 1%. 이거를 연간으로 바꾸게 되면 52주로 환산하면 네. 50% 하락이에요. 단순 계산해도 50%죠. 50% 하락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강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분쟁이 되고 있고 세입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 더 저렴하게. 더 네. 저렴한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집주인들한테 요구를 해요. 계약 만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계약 해지 시켜줘. 네. 계약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3개월 3개월. 안에 되잖아요. 네.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집주인도 돌려주고 싶죠. 네. 근데 이게 몇 천만 원이 아니고 강남 같은 경우는 4억, 8억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4억, 8억을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전세가 지금 동반 하락이거든요. 네. 동반 하락에 전세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례적인 현상인데 저는 네.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이런 일은 없죠. 없죠. 이게 왜 이래 매매가 되냐면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가는. 그렇죠. 그 당연하죠. 매매 수요가 전세로 네. 들어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저는 전세 자금 대출 2009년도에 2009년도에 MB 정부 때 생겼잖아요. 네. 그 전만 하더라도 전세금은 내 돈 다 자기 현금. 네. 네. 맡겼다가 그냥 돌려받는 돈. 근데 2009년도에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되니까 내 집도 은행집, 네. 내 전세금도 은행. 은행 거. 다 우리 다 은행이 주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저금리니까 표시가 안 났죠. 네. 아우 전세 대출 공짜네 막 이런 기분으로 했는데 한 1년 동안 전세가 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전세 대출이 공짜가 아니었어. 큰일 났네. 차라리 월세가 유리하네.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월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네. 전세인 분들도 반전세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러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과거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과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조정이 됐었거든요. 네. 서울이 3년 정도, 뭐 수도권 지역은 5년 정도 갔는데 저는 지금 속도라든지 거래 감소, 네. 가격 하락 속도를 보면 빨라요. 반응 속도가 빨라가지고 과거에는 3년, 5년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거보다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근데 가는 길은 똑같잖아요. 네. 3년에 걸쳐서 30% 떨어지느냐, 네. 1년, 2년 만에 30% 떨어지느냐, 결과는 똑같아요. 30% 떨어지는 곳이고 네. 정부가 규제를 푸는 속도도 옛날보다 빠르잖아요. 네. 과거에는 MB 5년 동안 풀었고요. 네.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시원하게 네. 양도세 특례하고 취득세 네. 한 방 때려주니까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다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MB 5년 동안 규제를 풀었어요. 야금 네. 풀어주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마지막 점을 찍어준 건데 네. 지금 규제 푸는 속도를 보면 거의 IMF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IMF 때 거의 네. 2년 동안 풀었는데 예, 기사들 보면은 한 2개월 전, 3개월 전 그 국토부 장관의 멘트랑 지금 또 막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속도라면 저는 네. 2023년 내년 말까지 이런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하락 기간이 네. 과거보다는 좀 짧아질 수도 있겠다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는 할 필요는 있을 것 천천히 같아요. 유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떨어지고 짧게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닥이 언제야? 음. 그건 저도 모르잖아요. 네. 우리 다 모르잖아요. 네. 바닥이 6개월 후인지 1년 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변수가 뭐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은데 지나가야 되는 골짜기 바닥의 시그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게 이제 30에서 50% 정도 떨어졌느냐. 그리고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느냐, 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0만 호가 넘느냐, 서울 수도권이 3만 호 이상 미분양이 나오느냐, 네. 막 투매 현상이 생기느냐, 패닉셀링 그런 걸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때 시원하게 풀어준 거 있잖아요. 네. 취득세도 풀어줬는데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네네. 그거 나오면 끝났다. 근데 그때는 네. 아주 장기적으로 막 하락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심적으로 아이 이제 집은 끝났어라는 어떤 그 여론이 형성됐는데 네. 지금은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지금 떨어진 게 한 6개월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죠. 그런 양도세 시간이 좀 풀어주고 하는 필요하죠. 거를 왜 집값 띄우려고 하냐, 막 이렇게 판단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벌써 시간이 6개월 안에 답은 안 나오는데 지금 네. 6개월 떨어졌잖아요. 6개월 동안 하락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네. 내년 한 말 정도 되면 저는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을까. 아마 지금 사실 서울은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네. 물론 뭐 잠실이라든지 일부 지역들은 좀 빠졌는데 마용성 보더라도 10% 15% 정도 네. 뭐 그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30% 정도 하락을 하고 그게 단기간에 반등이 안 되면 사실 심리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2023년을 이제 상반기는 뭐 당연히 좀 안 당연하고. 좋지만 하반기에 한번 뭐 좀 변수를 봤을 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분들도 저는 있더라고요. 반등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대세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항상 반등은 있었잖아요. 네.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 아까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5천 9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하지만 이게 대세 상승이 되기에는 변수가 워낙 많고 사실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보자면 2023년 말이 될지 2024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뭔가 답이 나오지. 그럼요. 뭐 지금 답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거짓말이잖아요. 이상하다. 네,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변수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럼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좀 시간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